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그리고 상클 상담소의 법률 주치입니다. 맞아요. 약간 좀 긴데 그래도 다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유쾌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고민 내용을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 분량이 적지만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네. 취업을 하면서 집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독립하게 됐습니다. 집 걱정이 컸는데 운 좋게 회사 근처에 작지만 깨끗하고 월세도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집주인이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통화가 왜 이렇게 안 돼? 집을 빌렸으면 월세를 제때 내야지. 이렇게 직접 찾아와야겠어?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상클 오피스텔 1004호예요. 그래, 상클 오피스텔 1004호. 내가 사회초년생이라길래 우리 애 같아서 몇 달을 참고 그냥 기다려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동안 밀린 월세 당장 입금해요, 당장!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월세며 관리비까지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거든요. 곧바로 집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나왔던 위탁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오더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집주인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두 분도 당하신 것 같네요. 이 근처에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들어와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이중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두 분 계약서 한번 이렇게 좀 맞춰보세요. 확인을 해보니 정말 집주인과 제 계약서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기 봐, 보증금 2천에 월세 65만 원 맞잖아. 아니 제 거 보세요. 저는 보증금 5천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제 통장 내역도 보세요. 월세 관리비 매달 꼬박꼬박 보냈잖아요. 집주인은 난데 나한테 입금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약할 때 잘 봤어야지. 나도 지금 몇 달을 그냥 손해를 보고 있다고. 월세를 주든지 당장 방 빼요. 결정해요. 월세도 관리비도 꼬박꼬박 냈는데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신유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사실 요새 뉴스도 그렇고 결국 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전세 사기처럼 이렇게 월세도 이렇게 사례가 많나 보네요. 네, 전세 사기 사건은 네. 계속 진화하는 중인데요. 오늘 사례는 그중에서 오피스텔 이중 계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집주인도 그리고 세입자도 모두 피해자에 해당하는 네. 중간에 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세입자분들도 요즘에 워낙 뉴스가 많이 보도돼서 알고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월세 부담을 낮추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중간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죠. 사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좀 이렇게 막 시작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네. 그게 너무 걱정이거든요. 이 사례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씨가 맡은 역할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네. 그런 경우죠. 네. 네, 이 사례에서도 네네. 이제 막 취업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면서 수도권에 집을 구하다가 생긴 일인데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 세입자도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게 좀 망설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임대 관리 위탁 회사에서 집주인의 위임장도 여기 있다.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도 있다. 인감 증명서까지 있다.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중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네. 집에 돌아오니 집주인이 오히려 이 집을 비워달라는 이런 퇴거 내용 요청. 증명, 퇴거 요청하는 내용 증명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 사례자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보증금이 전액을 다 스스로 마련한 게 아니라 일부는 또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거거든요. 단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이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자 보면 이제 뭐 반전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네. 이분은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빌리려는 사람과 그다음에 집주인이 있으면 중간에 부동산을 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대리, 그러니까 위탁 네. 관리 업체라는 곳에 꼈단 말이죠. 네. 왜 그렇게 맡긴 거죠? 이 집주인이 네. 처음에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한 채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채를 받으면서 시공사에서 또 분양을 잘 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여러 채를 분양을 받아도 편리하게 이런 관리를 위탁해주는 회사에 맡기면은
공실도 막아주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아준다. 그리고 수수료도 뭐 월세 한 달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집주인도 그러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위탁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월세가 처음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몇 달 후 월세가 뚝 끊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게 아니 왜 월세를 안 보내냐라고 연락을 했더니 해당 업체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고 아이고. 집에 찾아와 봤더니 세입자와 이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딱 계약서를 내미니 이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네. 세입자는 5천만 원 보증금을 냈다고 하니 아이고. 내용도 다른 거야. 네, 3천만 원은 이 해당 관리 업체가 가로챈 거죠. 아. 똑 그리고 떼갔네, 똑 몇 떼갔어. 달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다른 집, 여러 집, 이 집 한 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오피스텔 수십 채, 그리고 인근 오피스텔에서도 이렇게 같은 수법으로 다 돈을 가로채서 수억 원을 챙겨서 이미 잠적한 거죠. 아이고, 나쁘다, 위탁업체. 네. 아니 이게 진짜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은 일단은 뭐 아무튼 나는 받은 게 없다. 밀린 월세를 내라 이런 입장인데 세입자가 진짜 다시 내야 돼요? 이 세입자도 그 계약서에는 직접 뭐 도장을 찍거나 뭐 사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서의 근거에서 밀린 월세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낀 거였으니까 네. 형식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은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보증금도 이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나머지 3천만 원 모두 집주인 당신이 책임을 져라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주인도 그 계약서는 내가 사인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할 네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아이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소송까지. 근데 세입자 보증금은 사실 뭐 제도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보험. 보험. 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안전하게 이 공사가 대신해서 공공기관이 대신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네. 임대인에게 나중에 다시 변제를 받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끼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또 세입자가 내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은 이 관련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중 계약 사기를 예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네네. 2019년도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서 가입할 수가 있고 또 가입 방법도 예전에는 직접 가서 방문해서만 가입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조금 더 가입 절차가 간단해졌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례자도 방금 말씀하신 그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사례자가 네. 사례자는 이제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네.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가입이 되죠. 가입이 되고 네네. 또 한 가지가 반전세인 경우에도 무리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그런데 네. 이 사례에서는 네. 이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네.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뭔가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은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간 2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례자는 위탁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가입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세입자랑 집주인 사이 지금 소송밖에 없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이게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탁업체를 상대로 하면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승소를 할 수가 있는 건 당연한데 네. 아무래도 집주인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뭐 주의무를 다 했느냐, 과실이 없느냐 이걸로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회 초년생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이 소송 소송까지 해야 비용도 된다. 들어갈 거고. 너무 좀 끔찍하긴 한데. 네. 그럼 일단 소송까지 간 사건들의 다른 비슷한 사건들의 그럼 결론은 어떤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세입자가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네네. 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관리 위탁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위임 계약서의 위임 범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월세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로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인감 도장 뿐만 아니라 인감 증명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그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계약을
위임한 것이 맞느냐 직접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월세가 안 들어와서 아까 사례자처럼 그 마지막 사단이 나서 만난 게 아니라 계약할 때 위탁업자랑 계약하더라도 집주인과 연락 한번 해보겠다 연락을 그래, 해보고 이 맞아. 조건이 맞냐, 네. 위탁업자에 맡긴 거 맞냐 네.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세입자가 좀 가혹하더라도 세입자가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세입자가 내 목돈을 크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으로 맡길 때는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맡겨야 된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만약에 네.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했다면 네네. 그렇다면은 집주인은 이걸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보증금은 등기부상의 명의자한테 직접 입금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팁이 되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좀 자녀분들이나 네. 아니면 동료분들이랑 영상을 좀 유튜브 공유하시면서 맞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제도적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상근 상담소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소 법률 주치 신윤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